잊혀진 이름이지만 다시 한번 거론할게요. 왜 이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느냐. 경기도지사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헐. 주광덕이에요. 최민희 의원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은 사람이기도 하죠. 왜냐? 선거에 진 사람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막 걸어갖고 자기 지역에 자기랑 연관이 있는 판사까지 다 같은 인맥으로 최민희 의원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렸죠. 의혹이 있죠. 아니에요. 의혹 아니에요. 진짜예요. 밖으로 드러났단 말이야. 뭔 의혹이라 그래. 빨리 어떻게 해봐. 이거 다 밝혀진 얘기니까. 자기 인맥으로 판사들까지도 다 최민희. 왜냐하면 1심보다 2심이 판결이 세게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벌금 300 때렸는데 뭐 보통은 2심 가면 200으로 깎아진다 이런 거잖아. 최민희 의원은 올라갔어요. 그러면 대부분 확정 판결 나면서 정치 생명이 끝났지. 아직 사면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건데. 주광덕이 이제 우리 조국 장관 때 그 조민 씨 생기부 막 흔들었었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생기부들 개인정보 엄청 노출했단 말이야. 생기부를. 이거 불법이야. 불법이죠. 근데 검찰이 이 주광덕이를 불기소합니다. 기소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 누구한테 받은지 기억이 안 난다야. 이거 가능한가요? 저는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런 판결, 이런 결정 자체가. 나 이거 고발 사주라고 봐. 진짜로. 같은 공범이니까 주광덕한테는 어차피 이거 기소할 생각도 없었어. 검찰이.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게 누가 넘겨준지 몰라서 처벌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 법 논리적은 그래요. 주광덕이 생기부를 빼낸 게 아니면 이게 뭐 주범인지 교사범인지 종범인지 이걸 확인이 안 되니까 신분을 확인을 못 하겠어서 이게 기소를 안 하겠다는 건데. 이게 한편이라서? 만약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야기해서 빼내준 사람이 없다면 그건 주광덕이 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너가 어떤 뭐 컴퓨터를 해킹했는지 아니면 밤에 몰래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면 주광덕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 논리적 귀결로 봤을 때는. 근데 주광덕이 했을 리는 없다를 먼저 전제로 깐 다음에 그러면 누군가를 시켜서 이걸 받았을 텐데 그러면 교사범이냐 공범이냐 아니면 그냥 제보를 받은 것일 뿐이냐 이게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되게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왜 저 같은 사람이 화를 낼 수밖에 없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경심 교수님 저기 위조 표창장 위조 제 모양 안 나왔을 때 판사 뭐라고 하고 구속시켰어요? 판결문에 뭐라고 써놨냐면 검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조했는지 일일이 밝힐 필요 없다고 구속시켰어요. 실형 때렸어요. 김경수 도지사님 2심 때 판결 뭐라고 했어요? 닭갈비 영수증 나오니까 그거를 뭉개려고 판결문에 어떻게 써놨냐면 검사가 시간 간격으로 모든 걸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2심 유죄 판결 유지했어요. 근데 주광덕은 도대체 왜 유출자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 기소를 안 하겠다는 거는 아무리 봐도 공평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유출자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럼 주광덕이 유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한 아니 거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간단히 말해서 누가 줬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 불기소 처분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기소 중지도 아니야. 이 중앙지검의 논리대로 하면 이거 기소 중지 상태로 놔둬야지. 기소를 못하는 상태로 놔둬야지. 근데 불기소 처분 내려져 버리잖아요. 같은 사안에 대해 처벌도 못해. 와 이건 진짜. 그러니까 내가 검사 리스크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 검사들이 이재명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진짜 그런 게 무서운 거. 권력의 가장 권력지향적인 놈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검사장들이에요. 특수부 출신 애들. 그 검사계 윤석열 막 하고 하면 이재명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안전하실 것 같으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쥐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했던 짓거리를 보면 주광덕 같은 애들한테 고급 정보 제공해 준 것도 검찰이라고 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발로 이어진 건도 있지만 실제로 조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봐봐. 검찰이 압색을 하잖아. 그러면 그 생기부라는 게 상급 학교에 갈 때 생활 기록부 같은 것이 그쪽으로 건너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압색하는 과정에 생겼을 가능성이 없잖아. 근데 그 생기부를 국민의힘 쪽에다가 던져주면서 이 당시 이거는 뭐였냐면 영어를 못했다라는 걸 써먹기 위해서 주장했던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럼 검찰이 준 자료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걸 기소를 못하는 거지. 압색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이런 민감 정보는 나올 수 있는 데가 엄청 한정돼 있어요. 이 고등학교의 담당자 아니면 이거를 가져간 누군가죠. 담당자 조사해가지고 담당자 아니면 가져간 사람 압색했던지 이런 식으로 루트가 뻔해요. 이거를 추적을 못한다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어쨌든 간에 주광덕을 조사는 했을 거 아니야. 나가서 아마 한 번쯤은 조사를 받았을 거라고. 그때 이런 상황을 아마 예상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주 의원님. 그때 검찰이 준 건데. 아이고 못 니들이 들었습니다. 그럼 기소 못 하는 거야, 어. 그게. 난 그런 구조에 놓여 있다고 보는 거지. 아, 진짜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광덕하고 윤석열은 연수원 동기예요. 여행도 같이 갈 정도로 친했다고 하죠. 저는 그런 친분 관계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그 봅니다. 김웅이 한 짓을 주광덕이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네, 상황에서는. 네, 그런 것 같네요. 이 소설들이 참 현실적이네요. 네, 너무 선실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김웅이 김홍이 큰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꼬리가 밟혔으니까. 근데 또 열받는 게 그런 거야. 이 고발 사주 문제가 터짐으로써 소위 이제 농담을 하는 얘기긴 하지만 친문재인 검사들이 고발 사주를 못하게 됐잖아. 이거 한참 생각해 웃음이 날 거다 아마. 너무 고급져요.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바꾸려면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왜 필요한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정말 극도의 인내로 버텨줬다면, 너네한테 이만큼 해줬다면 이제는 바로 잡을 기회가 다음 정권에서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광덕 보고도 황당하고 왜 우리만 그러는가. 그냥 다시 한번 이야기 좀 드릴게요. 이재명 지사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면요. 그랬으면 우리도 여기 없어요. 왜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냐고요. 기득권이 아니니까 그러죠. 기득권이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자기 기득권을 뺏어가려는 자들을 결코 곱게 볼 리가 없잖아요. 언론이 그 기득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뭐 달리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그 간절한 위기감이기도 해요. 아니 얘네들 아니 내가 검사 몇 년 하다가 뒤 좀 봐주면 50억씩 받아먹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쿨한 세상,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저런 나쁜 놈들.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진짜 언론들 한심하다. 오늘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야. 사실 느낌도 없는 정도의 약간 노이즈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뒀으면 뭐 국민의힘이 빨간당이 다 가져갔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보도해야 되잖아요. 헤드라인에는 여기가 어디라고 항의했다. 보도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라고 했던 사람도 사주받아서 왔을 알바일 수도 있어요. 뭐 일반 국민이 거기까지 쫓아다니면서 뭐 정작 자기한테 이익 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는 사실은 개돼지 말고는 없는 거죠. 진짜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개돼지 인증인 거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알고 있던 누군가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현수막 걸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또 퍼포먼스 한번 해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는 이재명 지사 환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나쁜 색깔 덧칠하기. 막 빨갱이 그런 것처럼 대장동, 비리범, 700 그분 계속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혈압
걸릴 것 같은데.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어떤 비리가 아무것도 없거든.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라벨갈이라고 해야 되나? 안 좋은 라벨만 계속 갈아붙이는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에 가서 그만큼 자신감을 드러내는 후보한테 대장동에 가서 무슨 얘기 했는지가 헤드라인이 되고 마지막에 한편 이런 소란이 일기도 했다라고 써주면 될 만한 그 정도 비중을 헤드라인에 거는 거야. 대장동과 이재명의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언론사 기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언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보수이다 보니까 이런 편파적인 언론이 정말 결정적일 때, 대선을 앞두고 이럴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총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언론 개혁이었었잖아요. 이 이재명 후보한테 여기가 어디라고 하라고 말을 했다는 사람, 그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시민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왔을 때 야, 네 당에서 50억씩 받아먹었다며 할 수 있어야 그게 시민의 목소리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다니. 역대 당군 이래 최대의 국민이 환수한 역대적 지적 사업을 한 곳에 한번 가보고 싶겠지. 그 논란이 사람 있긴 하지만. 대장동 사는 사람도 아닐걸요? 국민의힘 지지자예요. 그분의 그 주소지는 서울 강남에 있어요. 아, 오늘 방송 위험하다. 알아서 잘해주겠지.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그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재 집값이 떨어지는 바로 초기에 와 있다는 건 전문가들 다 하는 이야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그 부분에서 결코 저는 현상적으로 아주 호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떨어져도 문제, 올라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문제는. 그래서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대응할 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상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표는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지금 이 대선에서 가장 쥐고 흔들 만한 이슈가 부동산 문제라고 이야기들을 하니 누구나 다 문재인 정부 다 잘했는데 남북관계도 경제도 방역도 잘했는데 부동산만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해야 돼 이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징조가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등과 한편인 언론들은 그런 거죠. 아닌데 집값 올라가고 있는데 원희룡 마누라가 양천구 목동에서 집 팔았더니 팔자마자 집값이 두세 배 뛰어가지고 화났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서민들한테 박탈감 주고 그리고 저쪽 그 좀 돈 많으신 분들 비싼 집 가지신 분들한테는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니들 집값 더 올라갈 거야. 이 이상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구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위 이쪽 바닥에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집 사지 말라고 합니다. 집값 떨어지는 타임입니다.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 거래가 없어지겠죠. 그러다가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 소위 말하면 급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게 계속 축적이 돼야 돼요. 집 팔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주식하고 똑같아요. 집 팔고 하는 게 확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손절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오를까봐 계속 기다리고는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저는 시장이 일정 정도 집값이 떨어지는 신호가 여러 군데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집값은 아주 완만하게 떨어져야 되는 거라 너무 급하게 떨어져도 이거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급하게 오른 만큼 급하게 떨어지는 거는 괜찮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뭐 이렇게 부동산 이슈가 저는 이제 이렇게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막 2030 관련하고 뭐 서민 관련 이슈에서 그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하루빨리 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하는데 저는 그런 관점을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부동산을 내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도 내가 저 부동산을 내 집을 사고 그 집을 산 다음에 그 집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지 않은 사람 단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그 욕망이 어떤 식으로 투영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에 따라 다른 거고 2030이 부동산 때문에 화가 난 거 사실 이야기해서 내가 영끌에서 집을 샀으면 집값이 올라서 이득을 얻었을 텐데 이 분노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결국 욕망을 투여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래 전 세계적 경기 위기가 오면 부동산 같은 실물 경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만 오른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른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장기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통령 5년밖에 못 하잖아요. 장기적 설득에 부재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조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개 숙이면서 집값을 무조건 떨어뜨리겠다라는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좀 냉정하게 집값을 어떻게 완만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 좀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언론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리가 없는 거니까 집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하하하. 아, 저번에 힌트 쳤는데. 아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대한민국에 집 가진 사람이 더 많아. 그렇죠. 응. 집 가진 사람이 더 많아.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아젠다가 실질적으로 좀 먹히겠습니까? 부동산 아젠다는 이런 거예요.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네. 아젠다야.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집값 떨어뜨린다고 하면 싫어. 자기랑 상관없이 집값 떨어지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특히 청년들한테는 그렇지. 자기 한참 막 집값이 오를 때 부모한테 돈 물려받아가지고 집 산 애들은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돈 이미 부자가 돼 있어. 내가 집 못 산 내가 직장생활 평생에도 못 모을 돈을 이미 부동산으로 번 거예요. 그 상대적 박탈감을 언론과 국민의힘이 아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분리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변 말이 맞아요. 집값은 천천히 떨어지는 게 일단 맞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값 오른 곳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강남, 각종 신도시, 대장동, 우리 고향만 해도 뭐 상무지구, 수완지구 이런데 새롭게 지역구 계획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편해. 사는 것 자체가 완전 편해. 주위에 완전히 하나부터 전봇대도 없어. 그런 데만 지방은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업자들 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 집에서 사무실 걸어올 때 보면은 부동산 분들이 다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어. 뭘 규탄하는지를 모르겠어. 부동산 값 폭등? 그러면은 부동산 값이 폭등하지 않았다는 전 정권에서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나요? 그것도 이상하잖아. 난 그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써먹이는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요. 맥락이 없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으로.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는 저도 날마다 뉴스를 스크랩하기 때문에 보고 있잖아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제 정책이 빛을 발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으로 올랐던 거는 빚내서 집 사라 했던 측면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가계부채가 역대급 최고로 올라간 게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계부채들 중에 빚내서 집 사라 한 퍼센티지가 지금도 40%가 넘어. 사람들이 카드에서 뭐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리고 뭐 대출받고 하는 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대응할 필요가 있고 결론적으로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되면 집값이 잡힙니까? 집값이 올라갑니까? 얘네들은 그런 개념도 나는 없다고 봐요. 차라리 이재명식으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집값은 떨어질 기미를 보여. 그러면 이재명식으로 계속 공급하는 시그널을 내버려. 기본주택을 지었는데 시설이 너무 좋아. 이제는 10억씩 모아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한 번 딱 들어가면 몇십 년 살 수 있는데 뭐 월세만 60만 원씩 낼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그건 나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뭔가 대안을 내놓는 게 훨씬 더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끔 이제 실체 없는 불만을 저는 진짜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늘 말하지만 제 주변에 좀 수구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미안하다 제이야. 아무튼 많은데 그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의료 정책을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듣고 있다.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그냥 듣고 있다. 야 너 예방주사 매출 얼마나 올렸냐? 근데 저번 달 이번 달에서 한 1억? 근데 거기에다 또 대놓고 또 비판 막 하는 거야. 매출 예방접종은요. 매출이 1억이면 돈이 얼마나 나갔을까 생각하죠. 아니에요. 예방접종 약은 다 국가에서 공짜로 줬잖아. 와, 그럼 1억 그대로 다 가는 거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위기상
불만을 막 표출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문재인 케어 들어오면서 사실 수가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비슷한 현상이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또 생겨요. 보면 집을 가진 사람 내 집값 엄청 올랐거든. 근데 부동산 정책 큰일이라고 또 욕을 해. 그 사람들은 그냥 레밍스야. 이런 말까지 안 하고 싶은데 남들이 욕하니까 같이 욕하는. 예. 자,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대선 가도에서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난 윤석열이랑 토론하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네요. 한번 토론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 윤석열 섭외? 윤석열 섭외 한번 할까요? 자, 한번 연락 한번 해볼까요? 나 성렬이 전화번호 아는데. 민트 초코 이렇게 주문해 놓으면 그러니까. 인도 사과 몇 개 하고 냄새 맡고 올 것 같은데. 윤석열 뒷번호가 5721이죠. 자, 섭외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국가를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아마 진보 분력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올라서 마음으로 찔리기도 할 거야. 한편으로는 찔리지 않겠어요? 내 가치는 그게 아닌데 내 집값이 오르니까 뭐 엄청 좋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망쳤다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망쳤다는 표현보다는 종합적으로 한 서너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뭐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혼수 두잖아요. 그때 무슨 대출을 막았어야 돼. 더 거래세를 올렸어야 돼 하는 건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걸 해도 정보 공유가 빠르면서 편법을 이용해버리는데 뭐. 집 사는데 대출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법인이 해버린다? 그 편법으로 막 구조 돌아가면서 결국은 해요. 자기 정보끼리 해가지고. 그 편법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요. 옛날에는 그 정보 아는 놈, 고급 정보로 했던 놈들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오래된 국회의원이 땅을 몇만 평 갖고 있었어. 근데 시장하고 그 국회의원하고 절친이야. 지역구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 그 땅으로 도로가 나. 땅의 가치는 접근성이 가장 첫 번째거든. 한참 가야 돼. 막 경운기 타고 올라가는 땅은 안 비싸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땅은 형질 변경만 하면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게 진짜 도둑놈들인 거지. 문 대통령이 양산에 사실 때 처마가 건축법 위반해갖고 30cm 더 나왔다고 그걸로 비난하던 놈들이 왜 저 사람들 비난 안 합니까? 할 말 더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길이 막 휘고 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